안녕하세요, 미대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루마퓨전이라는 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루마퓨전은 아이패드에서 가장 최적화된 영상 편집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급자들, 편집을 어느 정도 해본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의 개성을 살려가지고 편집을 하기 위한 수동 매뉴얼 기능을 활용해서 편집을 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앱이라고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파이널 컷 프로라든지 프리미어 프로처럼 다양한 메뉴들이 이 안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걸 쓰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이패드 정도의 크기가 모니터가 확보가 돼야지 편집이 좀 수월하다는 점. 그리고 아이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화면이 작기 때문에 편집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키네마스터라든지 블루라든지 다른 앱들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아이패드가 있는 분들에게는 루마퓨전 앱을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처음 루마퓨전을 이제 설치하신 분들이 아무런 정보 없이, 혹은 처음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수동 매뉴얼까지는 설명해드리지 않고 이 정도만 알아도 루마퓨전을 가지고 한 30분, 1시간 정도 안에 하나의 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는 그 정도의 설정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마퓨전을 열어보고요. 자, 확인을 눌러줍니다. 처음에 설정하면 물어보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진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셔야지 편집이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이제 톱니바퀴 모양이 있고, 이거는 이제 보통 설정 창이죠. 얘를 누르면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은 여기를 건드리지 않을게요. 저는 한 가지만 만약에 설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화면 보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터치 보기를 활성화시켜 놓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창을 보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창은 만약에 편집을 요리라고 친다라면 요리를 하기 위한 재료들을 모아놓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편집을 한 동영상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혹은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재료들을 이 안에 모아놓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창은 모니터 창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편집하고 있는 혹은 편집할 소스들을 확인하기 위한, 마치 주방이라고 치면은 음식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CCTV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이제 플러스를 눌러 첫 프로젝트를 생성하세요 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경우에 이 자리에는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한 마치 요리에서의 도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자, 먼저 플러스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바로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 하단에 있는 네모난 사각형 안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저는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프로젝트가 나오고요. 얘를 터치해서 프로젝트의 이름을 바꿉니다. 연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습이라고 하고, 그 밑에 보면은 프레임률, 프레임면, 색 공간 이런 것들 다 있는데, 프레임률은 예를 들어서 내가 찍은 영상이 24프레임으로 찍었느냐 아니면 30프레임으로 찍었느냐 아니면 29.97프레임으로 찍었느냐 이런 걸 알았을 경우에 세팅을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추가된 첫 동영상 클립에 따라 자동 조정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편집을 할 때 가장 처음 불러오는 파일을 타임라인에 내려줬을 때 그 처음 불러왔던 파일의 속성에 맞게 프레임률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24프레임을 찍었으면 프로젝트 자체가 24프레임으로 설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프레임면은 뭐냐면, 이게 말을 좀 어렵게 지금 한글로 해석을 해놨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영상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지금 아이패드라든지 여러분 스마트폰, 그리고 모니터, 그리고 TV 이런 것들이 16:9 보통 HD, 풀 HD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정을 하셔도 좋지만 이것 또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색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자, 플러스 버튼 누를게요. 새 프로젝트 오른쪽에 있는 네모난 상자 안에 있는 플러스 버튼.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눌렀을 때 지금 하단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타임라인이 생성이 됐습니다. 타임라인. 이 타임라인은 요리를 할 때 도마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다 영상 클립들을 갖다 불러다가 내려놓고 자르고 붙이고 그런 걸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연습이란 프로젝트 여기
그 모니터창 하단에 잠깐 조그맣게 보이죠?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내가 파일을 불러다가 편집을 하고 익스포팅, 파일을 내보내기라는 과정을 해야지만 파일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파일이 완성되기 직전까지에 나는 편집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한 계획을 프로젝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상의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편집을 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파일을 내보내는 공유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면 그거는 계획일 뿐이다. 그 계획은 언제든지 다시 불러와서 수정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편집을 할 영상을 불러와야겠죠.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 상단에 있는 소스창을 통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있는 저기 그 원자력 발전 같은 이렇게 막 꽃무늬 같은 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소스들, 다양한 소스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제 이렇게 파일들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진은 내 사진첩에 있는 것들을 불러오는 거고요. 저 파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아이패드에 보면 파일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영상 편집을 할 때 그냥 내가 아이패드로 찍었다라면 사진첩에 있는 영상을 불러오는 게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기기를 활용해서 촬영을 했다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 파일들을 저 파일이라는 폴더 안에 정리를 해 놓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에 불러오기 완료는 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뭐 드롭박스라든지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이런 곳에 있는 파일들을 내가 한번 불러온 기록이 있었던 파일들을 정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드롭박스를 들어가서 제가 모아놨던 제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음악을 제가 공유를 했어요. 이제 다운로드가 된 거죠. 지금 불러왔기 때문에 불러오기 완료를 눌렀을 때,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불러오기 완료를 누르면 드롭박스라는 폴더가 하나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없었던 폴더가 새로 생긴 거죠. 이것처럼 어떤 클라우드를 연동해서 내가 어떤 파일을 불러온 적이 있었을 때 그 파일들이 남아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블록스는 약간 템플릿 같은 거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경화면이라든지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여기서 불러다가 여러분들이 편집할 때 활용하면 더 좋다는 건데 유료입니다. 유료. 그리고 타이틀은 자막, 그리고 전환은 장면 전환을 이야기하고요. 추가로 더 소스를 추가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기본 매뉴얼을 가지고 이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에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파일을 터치하시고요. 터치하시면 지금 아무것도 링크가 걸려있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건데요. 폴더에 링크 추가를 누릅니다. 그러면 제 파일이라는 애플리케이션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는 편집용 예시 영상이라는 폴더를 불러오겠습니다. 완료를 누르시면 되고요. 편집용 예시 영상이라는 그 폴더에 있는 파일들이 지금 이 안으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불러올게요. 이번에는 음악 폴더라는 걸 불러오겠습니다. 다시 완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음악들이 지금 불러와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온 파일들로 편집을 하는 게 편집을 할 때 내가 필요한 소스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가 편하거든요. 사진을 통해서 만약에 불러오게 된다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폴더들을 나눴어요. 비디오도 있고 추억도 있고 앨범도 있고 최근에 추가된 항목도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쉽지 않고요.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들어갔을 때는 내가 편집할 소스가 어디에 있는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하는 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파일을 통해서 불러오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편집용 예시 영상을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제가 찍은 영상들이 있는데요. 자, 하나를 터치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터치했더니 모니터 창에 어떤 내용인지 볼 수가 있는 거죠. 플레이해서 보면 되고요.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여기 영상 하단 쪽에 보면은 흰색 막대기가 보이는데 걔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이 맞는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맞다라면 왼쪽 상단에 있는 클립을 손으로 꾹 눌러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여기 갖다 놓으면 됩니다. 갖다 놓으실 때는 첫 번째에
이런 걸 이제 트랙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한 6개씩 사운드 트랙도 그렇고 동영상 트랙도 그렇고 6개씩 트랙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요 위에 층층이 이제 트랙을 더 높게 쌀 수도 있는 건데 저희는 그냥 요 가운데 회색이 밝은 부분에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불러왔어요. 자, 영상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씩 불러오는 방법도 있고, 자, 되돌리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되돌리기 버튼이 있었고요. 영상 파일을 불러올 때는 그 영상 소스에 있는 그 소스 창의 왼쪽 하단에 있는 V표를 누르시면요, 내가 원하는 영상들을 터치해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설정이 됐을 때 불러오는 방법은 꾹 눌러서 이렇게 회색 좀 밝은 회색 부분에 딱 갖다 놓는 겁니다. 손가락 이렇게 줄이면 돼요. 손가락으로 오므라서 줄이면 되고, 그러면 커지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제가 불러오는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영상 소스들을 전체를 다 불러오고 싶다 싶을 때는 얘를 눌렀을 때만 활성화 되거든요. 얘를 터치했을 때 바로 그 옆에 V 표시가 2개 있는 걸 터치하면 전체가 다 설정이 되고, 얘를 손으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주의할 점은 영상을 불러올 때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요 밑으로 놔요. 그러면 얘는 소리만, 영상의 소리만 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 놓으면 영상으로 불러오지만 하단으로 놓으면 소리만 이렇게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항상 영상을 불러와서 위치를 잡을 때는 밝은 회색 부분에 갖다 놓고 손을 띄면은 자석처럼 착 하고 원래 자기 자리에 안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도 하나 또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얘를 터치해서 여기 모니터 창 하단에 보면은 아래로 향해 있는 그 화살표가 보이시죠? 걔를 터치하면요, 밑으로 바로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는 방법도 있고 드래그 앤 드롭도 있고 편한 방식 선택하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자, 예를 들어서 얘를 터치했어요. 나는 이 영상 전체가 아니라 이 영상의 일부분만 불러와서 편집을 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디테일한 편집은 타임라인에서 하겠지만 좀 러프하게라도 여기서 자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은 노란색, 여기도 노란색이 있고 여기도 노란색이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내가 시작을 했으면 하는 지점에 딱 갖다 놓고요. 이걸 인점을 잡는다고 하거든요. 자, 오른쪽 것도 이렇게 갖다 놓고 요쯤 나는 아까 그 시작하는 지점부터 여기 노란색 사이에 있는 영상만 불러다가 편집을 하면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는 이렇게 설정해 놓고 내리면 됩니다. 그 부분만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노란색을 움직여서 터치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플레이해서 가다가 내가 원하는 지점에 멈추고 여기 인점을 잡아주고 싶을 때는 왼쪽에 있는 거 흰색으로 되어 있는 자, 요 가로를 눌러주고요. 또 가다가 여기까지 쓰고 싶어요. 여기까지. 그럴 때는 오른쪽에 있는 또 가로 모양을 눌러주시면 인점 아웃점이 잡히는 거죠. 인점 아웃점이 잡힌 거를 하단으로 내릴 때는 이거 누르시면 돼요. 인점 아웃점 잡힌 게 지금 하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주 짧은 클립이라 굉장히 짧게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해 드렸어요. 이런 방법들이 있고, 다 한번 불러와 보고, 다 한번 불러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줄여서 파일을 좀 작게 보는 거죠. 얘를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늘리면은 길게 보여지고, 이렇게 오므리면은 작게 보여요. 그래서 먼저 편집을 하기 전에는 필요 없는 영상을 지우는 거나 혹은 순서를 바꾸는 작업이 첫 번째 순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작게 본 상태에서 순서 편집을 하는 거를 제가 권해드려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길게 확대되어 있을 때는 계속 뒤로 돌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보이시죠? 이 파란색 선을 인디게이터라고 하는데, 이 파란색 선이 보이는 지점이 모니터에 보이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선이 지금 보이는 지점을 보면서 지금 이 파일은 내가 편집에 쓸 것이다, 안 쓸 것이다, 그런 거를 이제 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 장면이 필요가 없다, 손으로 터치를 하시고, 터치하면 하단에 휴지통이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휴지통 누르시면 지워지는 거죠. 되돌리기. 자, 앞에 걸 지우고 싶다, 터치하고 지우기, 되돌리기.
자, 만약에 순서를 바꾸는 거, 다음 순서를 바꾸는 거는 저는 여기 스위스 융프라우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어디야, 베니스 융프라우를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베니스를 붙이고 싶다. 자, 이 베니스를 손으로 쭉 눌러서 끝으로, 옆에 있는 것도 꾹 눌러서 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순서를 잡았어요. 순서를 잡았으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편집을 자르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런 거는 한번 이렇게 보면서, 플레이를 보면서 여기서부터 영상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앞부분을 자르고 싶다는 얘기죠. 파란색 앞부분을 자르고 싶다. 그럴 때는 파란색 라인이 있는 지점에서 가위를 눌러주시면은 앞에 게 잘려요. 앞과 뒤에 게 잘려지는 거죠. 앞에 걸 터치하고 휴지통 쭉 가다가 뒤를 좀 자르고 싶다. 가위로 자르고 터치하고 휴지통. 자, 이렇게 순서가 끝났으면은 이렇게 해서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고, 이 위에 걸 눌러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위에 걸 눌러서도.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편집이 됐다. 난 이 정도 느낌으로 편집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막을 넣는 작업이죠. 처음에 앞부분에 제목을 넣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막은 왼쪽 상단에 있는 소스창을 터치해서요. 타이틀,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플레인 파이트라는 표준 타이틀을 끌어다가 이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 불러온 자막을 두 번 터치하면요, 여기서 다시 여기에 텍스트 입력이란 거를 두 번 터치하면 입력할 수가 있어요. 스위스 열차 여행. 자,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정확한 위치, 조금 좋은 위치를 잡아놓고, 색깔이 좀 이렇게 겹치니까 좀 흰색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하나만 만질게요. 얼굴 컬러, 이런 색이면 잘 보이겠네요. 스위스 열차 여행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놓고 다시 뒤로 돌아오기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위치가 여기가 좋을 것 같네요. 예. 위치를 저 위에 스위스 열차 여행을 저 위에 하얀 배경 있는 곳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상단에 되돌리기 누르고요.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자막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악을 넣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음악을 제가 파일이란 폴더에 음악 폴더를 만들어 놨죠. 내 파일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파일을 들어갔는데 지금 음악 폴더가 보이지 않잖아요. 얘가 좀 보는 방식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제일 위에 보면은 편집용 예시 영상, 그 앞에 파일이라고 다시 있죠. 그 파일을 손으로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 파일을 손으로 터치해 주시면은 음악 폴더를 터치하시면 미리 받아놓은 노카필라이트 뮤직들이 안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터치해서 들어보고요. 만약에 이 음악이 마음에 들면은 불러오시면 돼요. 원하는 지점에다 놓고 터치해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겠습니다. 밑으로 음악 트랙이 있는 곳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음악을 이제 불러오니까 현장음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시죠? 현장음 소리를 줄이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장음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왼쪽 하단에 있는 이 볼륨 모양을 터치하시면 트랙별로 사운드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영상 클립이 있는 곳에 있는 사운드를 조금 전체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이거 이제 마스터 볼륨이라고 해서 이 트랙에 대한 전체 볼륨을 줄이는 거예요.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현장음은 음악이 있기 때문에 현장음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좀 더 줄이고 음악 소리 좀 더 크게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클립별로 하나하나씩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제가 줄인 볼륨들은 두 번 터치하면 원래 처음 상태로 돌아가요. 여기다 놨다 하더라도 두 번 터치하면. 예. 여기가 굉장히 좀 시끄러운 장면인데, 저는 이 부분을 요 클립만 좀 소리를 좀 줄이고 싶어요. 요 클립만. 그럴 경우에는 얘를 두 번 터치해서요. 터치했을 때 여기 하단에 보면은
다른 것들은 건드리지 마시고 하단에 보면 볼륨 모양이 있어요. 볼륨을 눌러서 여기 보면 볼륨 데시벨을 이렇게 줄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지금 볼륨 곡선이 하단으로 내려갔다 올렸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기준보다는 좀 줄여서 많이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되돌리기 한번 볼게요. 소리가 완전히 줄어든 거를 볼 수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클립별로 파일의 소리들을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면 전환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여기는 자연스럽게 컷 편집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장면 전환은 보통 공간이 바뀔 때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장면 전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소스 창을 또 터치를 하시고요. 전환이라는 걸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많은 전환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줌 블러라는 기능의 그 트랜지션을 써보겠습니다. 얘를 잡아다가 내가 장면 전환을 원하는 지점에 갔다가 클립과 클립이 만나는 지점에 갖다 놓는 거죠. 크게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볼게요. 플레이. 이런 식으로 장면 전환이 된 거예요. 요 위에다가 다른 거를 갖다 얹어 놓으면요. 이제 바뀌는 거예요. 볼게요. 특성이 바뀌는 거죠. 속성들이. 자, 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1초로 되어 있는데 얘를 좀 시간을 좀 늘리고 싶다 할 때는 잡고 더 늘어나진 않네요. 왜냐면 지금 이게 장면 트랜지션을 1초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른쪽 하단에 있는 톱니바퀴 눌러서 여기 첫 번째 설정을 보시면은 전환 제일 하단에 제일 끝에 보면 전환이라는 지점이 1초로 되어 있죠. 얘를 3초까지 나는 얘를 쓰겠다. 3초로 설정해 놓으시면 설정상으로 이제 이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새로 제가 3초로 설정한 이후에 트랜지션을 불러왔을 때는 3초로 설정된 트랜지션이 적용이 되는 거죠. 3초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네요. 3초보다는 더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여기서도 트랜지션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는 뭐 한 1초면 충분할 것 같아. 1초로 해놓은 이유가 있었네요. 1초가 트랜지션이 제일 적합한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음악의 템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트랜지션이 서서히 걸리는 게 좋을 때가 있고 빨리 비트 있게 걸리는 게 좋을 때가 있어서 이거는 개인의 취향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트랜지션은 터치해서 휴지통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도 뭐 몇 개를 이왕 불러온 거니까 몇 개를 더 걸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랜지션까지 다 끝났어요. 음악도 불러왔고 그리고 영상 클립들도 불러오고 자막도 넣고 이 정도만 돼도 편집은 끝난 건데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크로스 디졸브라는 게 있어요. 크로스 디졸브라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보통 클립과 클립 사이를 연결할 때는 볼게요. 여기다가 놨을 때 두 개의 장면이 서서히 겹쳐보면서 이렇게 클로스가 되는 거예요. 디졸브가 걸린다는 얘기죠. 얘를 만약에 영상의 제일 앞에 갖다 놓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영상 클립 앞에는 검정 화면이 있었잖아요. 그 검정 화면과 이 영상이 서로 디졸브가 되기 때문에 페이드 인 아웃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보시죠. 이렇게 서서히 밝아지는 거죠. 얘는 음악에도 적용이 돼요. 볼게요. 클로스를 끌어다가 음악 파일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음악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자, 갖다 놓으면 자막에도 타이틀에도 얘를 넣을 수가 있어요. 볼게요. 이런 식으로 서서히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죠. 길이는 이렇게 줄일 수 있고요. 엔딩에 놓으면 자, 엔딩에 영상이 끝났을 때 다행히 딱 맞춰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얘를 지울게요. 그냥 음악이 가다가 보통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음악이. 그럼 터치해서 자르고 기획 눌러서 지우기. 그러면 음악이 뚝
뚝 하고 끊기죠. 영상도 뚝 하고 멈추고 이러면 뭔가 좀 NG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로스 디졸브를 갖다가 얹어 놓습니다. 크로스 디졸브. 그러면 플레이.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이렇게 깔끔하게 뭔가 뭐 마무리를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 영상 클립들을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타임라인에 내려서 배치를 바꾸거나 삭제하거나 그리고 이제 잘라서 필요 없는 부분을 버리는 방법까지, 그리고 자막을 넣는 방법, 음악 넣는 방법, 그리고 장면 전환 효과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까지가 되면은 사실은 프로젝트가 하나가 지금 완성이 된 건데, 이렇게 완성된 프로젝트는 자, 왼쪽 하단에 보면 플러스를 누르면 지금 방금 전에 연습이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여기가 생성이 돼 있어요. 얘를 한 번만 터치하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편집했던 것들을 다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파일에 영상 파일 소스나 음악 소스를 불러다 놨잖아요. 그곳에 있는 영상 파일 소스를 지우게 되면 여기서 걔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편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내보내기, 익스포팅을 하는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영상 소스가 있는 위치에 있는 파일들을 지우시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편집이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파일을 내보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공유하기 버튼, 그리고 저는 영화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파일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바로 업로드 시킬 수도 있고요. 저는 사진첩에, 지금 여기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사진첩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별표 모양으로 몇 가지를 이제 제한해 주는 게 있는데, 다른 거는 건질 필요가 하나도 없고요. 기본 설정들을 가끔 건지기는 하는데, 이 별표를 한 이유는 뭐냐면, 네가 지금 편집한 걸 보니까 네가 갖고 있는 동영상 소스에는 이게 최고로 좋은 화질이야, 이거보다 더 좋은 걸 해봐야 소용이 없어 라는 거를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제안해 준 거로 여러분들이 파일을 내보내기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네. 그냥 건드리지 마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공유하기. 자, 사진첩에 파일들이 있을 거고요.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악퓨전은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엄청난 메뉴들을 다 설명하지 않았는데,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 정도만 해도 저는 편집의 한 80% 정도는 하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감각적인 나만의 스타일의 편집을 원하시는 경우는 그 메뉴들을 좀 터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메뉴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한 기능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죠.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하나하나 한 챕터씩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과정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강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